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화에 대한 열의로 뜨거웠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이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시위로 번지게 된 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도시봉급자,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한 신흥 중산층들의 참여, 이른바 넥타이 부대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주인들과 아줌마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김밥을 싸주며 시위에 박차를 가하였고, 넥타이 부대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시위를 막고 있는 정경들에게 장미꽃을 꽂아주었습니다. 남녀노소와 지역과 빈부 격차를 떠나 전국의 500만 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이며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87년 4월 전두환은 임기가 1년도 안 되어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특별 담화를 하면서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가뜩이나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열망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대다수 국민은 직선제로의 복구를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선언을 계기로 제도권 야당과 제야 민주화 세력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951년 자유당 결성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서구 수준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이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라는 자유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로 정권을 쫓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시민항쟁이기도 합니다. 시민항쟁이 일어나면 대개 공권력의 폭력 남용에 의한 내란, 쿠데타, 폭동 등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6월 항쟁은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치안은 양호했습니다. 당시 취재를 나선 외신 기자들도 이 점에 대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50 정권의 엄혹한 민주화 세력 탄압으로 민중들은 혹한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계기를 가져온 건 1987년 초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운동권 선배 박종훈의 행방을 캐묻기 위해 박종철을 연행한 경찰들이 그에게 물고문을 가한 끝에 박종철이 사망하자 경찰은 물고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갖은 공작을 펼쳤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신문 과정에서 실토하라고 책상을 내리쳤더니 심장마비로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당시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며 헤드라인으로 뽑아낸 문구가 바로 저 망언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망언을 쏟아냈는지. 박종철 사망 후 부검을 실시해본 결과 박종철의 시체는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전기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고, 당시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결국 고문 경찰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전두환은 분위기 파악 못하며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며 개헌 논의는 곧 있을 서울올림픽 끝나고 하자는 말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묵살했고 국민들의 민심은 격앙되었습니다. 개헌을 위한 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호원 조치로 이 논의 자체를 뒤집어버리자 직선제 개헌으로의 변화를 고대하던 국민들의 반발을 한 번에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때부터 7년 임기를 마치면 무조건 떠나겠다고 약속해온 전두환은 퇴임 이후에도 실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천권을 가진 집권당 총재로 후계자 노태우를 허수아비 국무총리로 세워서 좌지우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으니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김승훈 마티아 신부가 미사에서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고 고문 경찰은 모두 5명이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상승해버렸습니다. 이 발표된 과정이 매우 극적이었는데 당시 고문치사 사건 주범들은 사건 축소, 은폐로 자신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에 대해 억울해하며 감방에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연히 근처 방에서 수감 중이던 제야 민주화 운동가 이부영이 듣게 되어 교도관에게 문의했더니 박종철 사건이 은폐 조작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부영은 이에 크게 분노하여 관련 내용을 휴지에 써서 다른 교도관을 통해 외부에 내보냈고, 이를 받은 김정남 전 수석이 정의구현 사재단에 전달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지자 경찰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고 야당과 제야운동권은 고문살인 은폐 조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도 시위의 열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5월 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뭉쳐서 종로로 나왔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이전과 달리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10일 집회 하루 전 각 대학 교정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전두환 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생 이한열의 후두부에 직격한 것입니다. 이한열은 쓰러졌고 같은 학교 도서관과 학생 이종창이 겨우 부축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한열을 이종창이 힘을 다해 부축하는 장면을 당시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인 정태원 기자가 담아냈고 이 사진이 뉴욕타임스 1면과 중앙일보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종창과 이한열은 서로 친구 사이이기는커녕 이 집회 이전까지는 서로의 이름도 전혀 몰랐던 남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적당한 사진을 찾지 못해 로이터 통신에 사진 의뢰를 했는데 문제의 사진을 받고 편집국 일부에서는 데모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사진이라고 말렸으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암묵적으로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준비를 각오하고 사진을 키워 신문에 기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부장에게는 다행히도 이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정작 보안사령부조차 그를 끌고 가 고문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론사 간부를 불러 갈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위대가 계속 불어나 막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죠. 동아일보에서는 6월 10일자에 학우들에게 들려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진이 올라왔고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원 기자의 사진을 본 최병수 작가는 바로 그날 밤 연세대로 달려가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문구를 담은 목판화를 제작하였고 보도 다음날 스카프와 손수건 등으로 만들어져 시위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는 목판화를 확대한 대형 벌개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이 사진은 전두환 정권의 호원 조치의 종지부를 찍는 촉매제로 작용했으며 훗날 AP통신 선정 20세기 100대 보도사진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 학우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뇌사 상태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학교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예비역 간부 출신부터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운동권에 반감을 가지던 학생들까지 모두가 뭉쳐서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을 지키러 나섰습니다. 당시엔 이런 식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사망자들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해 강제로 부검한 뒤 사망 원인을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외에도 대회 당시 2명의 대학생이 경찰의 구타 끝에 사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6월 10일에는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위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위에는 학생만이 아니라 당시 30대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 속칭 넥타이 부대가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것은 박종철, 이한열의 사망과 같은 인권 유린 사건이 그들의 정치의식을 크게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별짓을 다했습니다. 12시에 선언문 발표가 예정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을 수일 전부터 봉쇄했으며 당일 차량 경적 시위에 동참할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 넣겠다고 뉴스를 통해 으름장을 놓았으며 서울 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적을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은 시내 구간을 무정차 통과했으며 단축 수업, 조기 퇴근 등 수많은 조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원천 봉쇄로 국본의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집회도 확산되진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후일담에 보면 이러한 조치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는 조기 퇴근으로 일찍 끝났는데 지하철 무정차로 집은 갈 수가 없고 또 나름 밝으니 자연스레 시위대에 합세할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특히 서울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6월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는 항쟁의 지속과 전국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시위대가 피신한 명동성당에는 당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있었는데 김수환은 자신의 입지를 활용해 시위대를 잡으려는 경찰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수녀들이 나와서 앞에 설 것이고 그 앞에는 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맨 앞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밟고 신부들을 밟고 수녀들까지 밟아야 학생들과 만날 것이다. 추기경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교자 성당이자 한국 가톨릭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함부로 경찰을 투입해서 사람을 잡아간다는 것은 세계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철동 같은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두환이 벌인 최대의 축제인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자칫 유럽이나 남미의 가톨릭 국가들이 올림픽을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높았죠. 실제로 교황청은 명동성당 내로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시위 진압에 군이 동원될 경우 서울 올림픽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교황청의 위험 대단하죠? 주변 상인들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밥과 라면을 대접했고, 인근 학교였던 개성여고의 여고생들은 농성에 참여한 오빠와 언니들을 위해 학교 담장 위로 자신의 도시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타도, 포원 철폐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시민들은 인근 상점에서 쭈쭈바를 수십 개씩 사서 시위대 위로 던지며 응원했습니다. 6월 19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정권으로선 계엄령으로 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물러서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정계와 여론도 결코 전두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3세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재 정권을 지원하곤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군부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을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전두환 정권은 타협을 택했습니다. 6월 항쟁은 사실상 수십 년에 걸친 권위주의 통치를 국민의 힘으로 청산시킨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개헌안 목소리를 무시하고 간선제 유지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전두환 정부를 사실상 굴복시켰으며 국민들의 무력 시위 없이 민주화를 달성한 쾌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 얻은 이 귀중한 권리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에 투표율이 낮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우리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바라며 이 소중한 투표권을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부족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